다들 오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공원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 뭐 보고 있으셨던 건 아니시죠? 주말에는 다들 너무 코일만 보지 마시고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시고 다들 좀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래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부부라 벌써 주말 부부 5년 차네요. 지금 와이프랑 가족들은 전부 다 밑에 있고 저 혼자 직장이 서울이라 올라와 있는데 5월 달에 가족의 달 연휴가 펼쳐져 있어서 저도 연차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서 연차도 좀 쓰고 저 5월, 4월 그때 주랑 5월 달에 가족들 보러 내려갈 그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좀 서울에서 내려가는 게 기차 타면은 T나 KTX 타면은 금방이긴 하긴 한데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서 그때 내려가려고 좀 저도 지금은 주말이나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사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라지는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한 4년 정도 가까이 한 100여 분 넘는 분이랑 비공개 방송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커뮤니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에 대한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뵙고 근데 이제 하루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이런 장에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머티리얼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그런 겸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강의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한두 분, 그래,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계속 이런 강의를 이어나갈 생각이고, 지금 오늘 하는 것도 포함해서 현재로는 가장 본적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강의 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장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원래 작년부터 올 하반기 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이더가 몰려있어서 올 작년 2023년도 후반, 2024년도 초반에 분석을 했었을 때도 이번 상승장 본격적인 상승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었었고 지금도 그 관점은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달이니까 한 3,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정말 빠르게 어그레시브하게 판단했었을 때 저는 한 9월, 10월 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초를 끝내고 나서 만약에 좀 잘 따라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원래 말이 앞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로드맵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말하는 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말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 그 중간 그래서 그때 8월 달까지는 제가 8, 9월 달까지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좀 고급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어트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쇼군 동생이 얘기했던 프라이스 액션 그 다음에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서 필요하면 그 하모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고급 부분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랑 기본이 있다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한 두세 강의 정도는 더 한 기초나 기본에 좀 더 충실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왜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캔들, 기초,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쇼군 동생이 캔들에 대한 약간 심화 과정? 너무 심화 과정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했었고, 오늘 추세, 지지,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그리고 채널링까지 하시면 다 지난주에 배웠던 캔들과 추세 지지 저항, 그리고 채널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기초는 좀 닦여주실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동평균선이랑 RSI라든지 그다음에 MACD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보니까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는 조금 더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단순하게 쓰는 것보다.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9시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시 반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질문이 좀 있다 그러면 30분 정도? 커튼콜 개념으로 30분 정도 질문 받는 시간으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의라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앱테크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앱테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그 쉬운 것도 끈기와 인내력이 없으면 그 쉬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에어드랍 작업이 에어드랍 테스트넷이나 아니면 테스트넷 작업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저같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메타마스크 연결하고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니라 브릿지 사용해서 여러 가지 지갑하고 지갑 사이에 체인과 체인 사이에 왔다 갔다 넘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그만둔 이유도 그렇고, 특히 코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미드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로 썼을 때 정말 고수분들도 해킹을 당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해킹을 당하시던데 요즘은 그 해킹 수법이 너무 지능화되어 있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들어도 진짜 감탄이 나고 해킹 요즘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킹 한번 당하면 실제로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했었을 때 청산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갑에 있는 것들이 몽땅 털려버리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해킹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한 4억을 피해를 보셨어요. 그분이 그 안에 지갑에 들어있는 고가의 NFT, 그 다음에 NFT도 지금 고가는 되게 비싸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코인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다 싹 다 틀렸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나가셔서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앱테크는 좀 쉬운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쉬운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앱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키는지 실제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앱테크,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립토랑은 상관없는 에어드랍이라든지 파밍 작업이랑 디파이 파밍 작업, 일드 작업 그런 것들은 좀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자본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뺐고 실제로 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인내 그리고 끈기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만 제가 따로 빼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했으면 좋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분에서 30분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핵심인 그리고 채널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들리신가요? 아무나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만 좀. 네. 얘는 코바한테 받아놓은 에어드랍을 풀어야 되겠다. 사람 대답하는 사람. 먼저 제가 지금 앱테크를 하고 있는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뺄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외에도 잠시만요. 제가 오늘 속에 있는 거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어디 소속되어서 하는 걸로 해서 고정 수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그건 뺐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일단 먼저 지금 쿠키즈라는 앱테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엠블레인이라는 여론조사하는 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아하 전문가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에 제가 이제 실제로 송금 받은 거예요. 실제로 송금 받은 거 4월 17일 날, 4월 20일 날 받은 거 27,000원 이렇게 받은 건데 네이버 광고 하는 거. 지금 네이버 광고도 제가 이 끝나고 나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네이버 광고도 지금 사기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광고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저랑 오랫동안 지인이시고 그리고 크립토 쪽에 일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짱이다 보니까 좀 더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서칭을 만드셨는데 지금 너무 초반에 한 10대 분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번창이 되셔서 엄청 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수익을 진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게 코박이고 코박에서
지금 10만 원 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하가 이렇게 아하에 지금 보시면 4월 4일, 6일, 3일날 계속 제가 출금 내역에 수량이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아하 3,800까지 출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익을 제가 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키즈에서 현재 지금 제가 인증한 게 1,300원. 근데 쿠키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시고 나서 전략적으로 한 번에 등수에 들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무조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쿠키즈를 만드신 분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는 텔레비전 경제 TV에도 나오고 그 얼굴 뭐 아시는 고인물들은 아시는 분인데 저랑 이제 친하신 분이고 그 사장님이 설계를 하셨을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냥 꾸준하게 그 아이템 모으고 한 번에 등수 들 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대회를 하거든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 아이템은 6개월 진짜 보수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6개월을 몰았었을 때 1등 하면은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충분히 100만 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모았고 저도 만약에 계속 지금 한 3개월 정도 더 모으면은 한 올면 저도 최소 한 50에서 한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한 15만 원 정도 벌린다. 그리고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은 게 제가 여기 9천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엠브레인에서 버는 거는 제가 한 7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7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론조사에 해당이 되면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하면은 한 500원 정도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적립되는 그거를 뭐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면은 뭐 한 달 하면 한 돈 만 원 정도는 모이거든요. 돈 만 원 정도 모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엠브레인에 보면은 좌담회라는 게 있어요. 이 좌담회라는 게 있는데 그 좌담회가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방배동에 있거든요. 방배동에 있는데 그 좌담회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방문해서 그냥 청취하는 거 그냥 질문 답하고 뭐 가장 그 정도만 하면 뭐 가장 적게는 한 5만 원? 그 다음에 많게는 10만 원 정도를 줘요. 그게 좌담회가 뭐 드문드문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 나이가 이상부터 49세까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해당되는 게 별로가 없는데 일단은 그 좌담회가 실제로 방문해서 자담회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자담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7만 원을 벌었던 게 조금 약간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저 직종에 해당되는 온라인 자담회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줌 화상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한 10분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화상 자담회에 저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사람이랑 얘기하고 내 의견 얘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 날에 7만 원 딱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엠브레인도 한 나이가 한 19세에서 49세 사이에 되시는 분들은 여기 온라인 자담회는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서울에 예를 들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저녁에 하니까 한번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박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코박에서는 제가 기자로 활동을 하니까 뭐 기자 아니신 분들도 글을 쓰시고 좀 하시면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벌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인데 제가 요거를 제가 끝나고 나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네이버 광고 클릭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세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받기나 다른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수를 제가 조금 더 받긴 한데 그걸 안 하더라도 월에 한 20은 가능하다. 왜냐 그러면 이거를 광고를 그냥 네이버 조회하는 칸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조회해서 그냥 3분만 체류만 하면 300원을 주거든요. 300원을 주는데 그 300원을 최근에 하루에 한 20에서 한 30개 정도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출근할 때 1시간 반, 퇴근할 때 1시간 반, 더하면 3시간 정도 길에서 버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이걸 해요. 이걸 하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듣거든요. 그럼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거 체류를 해야 되니까, 강의 들으면서 이거 해도 되니까, 강의 들을 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만 원 정도 벌리고, 그 다음에 아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 전문가로서 등록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유아교육 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좀 경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아하 쪽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이제 서류 제출해서 받아서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네이버 광고하고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가 피크 시간이라 너무 좀 붐비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때 한 네이버 광고 클릭을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아하 전문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클릭하면서 3분 하면서 아하 전문가들 답글 달고 1시간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벌리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이제 4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한 월 2만 원인데 틱톡, 특히 틱톡 라이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런 쪽에 좀 민감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anyway 틱톡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산책할 때 그냥 틱톡 라이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게임할 때 하루에 에픽 깨듯이 이렇게 에픽 좀 깨고 그 다음에 틱톡에서 지금 계속 그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벤트가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6개월째 반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이벤트 하는 게 그냥 시간이 막 엄청 소요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딱 들어가서 그냥 한번 클릭해준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할 때 쭉 한번 본다든지 그게 전부 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월 한 2만 원 정도는 이것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에펙트를 할 때 사이드로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만 하시면 쭉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거 뭐 네이버 광고 클릭만 하도 20만 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신 앱테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벌릴 수 있는 그런 앱테크, 고정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고 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 K뱅크거든요. K뱅크인데 제가 여기서 이게 돈을 받잖아요. 여기서 돈을 받으면 여기는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보시면 다 푼돈이잖아요. 이 다 푼돈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다 푼돈인데 이 푼돈을 그냥 관리를 안 하시면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르셔야 돼요. 그래야 목돈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17일 아니 오늘 보시죠. 오늘 4월 20일 날 제가 7,6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4월 17일부터 20일 동안 3일 동안 한 거를 그런 27,000원 받았으면 제가 보시면 7,600원을 여기 딱 입금시켜 버렸죠. 여기 카카오로 받은 거를 K뱅크. 그러면 여기 제 밑에 4월 7일 날 업비트로 제가 100만 원 입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쭉 모아서 100만 원이 돼버리면 100만 원이 되면 저는 업비트로 입금을 시켜요. 그럼 업비트로 입금을 시켜서 저는 어디로 보내냐? 저는 해외 선물 테드로 바꿔서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해외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계좌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는 제가 마음껏 놀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게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진짜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물에서 한 달에 10%면 10% 수익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이제 추세라든지 매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알려드릴 텐데 30일 동안에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보통 일반 분들이 보통 알트코인 매매를 할 때 레버리지를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돈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배를 치셔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면 정말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 40% 수익 낼 때도 많고 대신에 제가 전부 다 저 같은 선물에서 시대가 큰 거는 한 달에 수익이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시대가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사이드로 운영하는 사이드로 운영하는 계좌에서는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계좌는 저도 고배를 치고 하거든요. 이제 고배를 하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날 때도 있겠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한 달에 수익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금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 10% 수익을 누적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이게 50만 원을 계속 1년 동안에 그냥 모으면 6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에 10 곱하기 12 하면 600만 원인데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달에 프로의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1년 뒤면 1000만 원이 모인다라는. 그래서 이런 앱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이거를 전부 다 하나의 계좌로 모아라.
그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시간을 일단 모이면 업비트로 송금했듯이 저도 곧 100만 원 곧 모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43,000원인데 지금 안 된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 제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 월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또 모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이걸 받아서 또 해외 USDT로 바꿔서 해외로 보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앱테크를 하실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들이 그냥 앱테크 하면서 그냥 계획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획 없이 앱테크를 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앱테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내가 30만 원이 또는 모인 거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계좌에 전부 다 모아라. 푼돈들을 모아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또 뭐 약간 꽁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하시다 보면 몇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트레이딩을 하다가 뭐 한 1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밥을 한번 굶어버려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잃어버려. 10만 원을 한 10만 원 정도 하루에 여기서 트레이딩 하다가 한 100불 정도 잃어버렸다. 그 가정을 하면 그날에 저는 오히려 그냥 밥을 한 끼 굶어버리고 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밤에 산책 나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 겸. 그럼 밥값 있잖아요. 그 밥값 여기다 넣어버려요. 저는 여기다가 넣어버려요. 밥값을. 그렇게 해서도 100만 원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참 찌질하게 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의 제 커뮤니티 방문도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코박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니까 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코박에서 과거에 코박 블랙을 인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코박 블랙을 인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코박 블랙을 그때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연봉이 1억 이상, 그 다음에 자산이 최소한 5억 이상을 인정을 해야 돼. 연봉 같은 경우는 원천 지급수익 수정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때 이제 코박 블랙 회원으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코박 블랙으로 인정하면 뭐 ICO 참여라든지 뭐 그런 거 있던데 뭐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괜히 인정했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제가 찌질한 사람께 사는 사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아시겠지만, 오스라는 코인의 밸리데이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나름 시드를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시드를 불린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부 광고 클릭하는 거는 어디 가서 사이트 들어가면은 내부 광고 클릭 하면 돈 준다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끝나고 나서 참고로 제가 이걸로 해서 제가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고 그냥 하시는 만큼 따박따박 그냥 꽂아준다. 그리고 엠블레인이라든지 코키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코키즈하고 엠블레인하고 틱톡은 제 레퍼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코키즈, 엠블레인, 틱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돌아가거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하시면 바로 5만 원 꽂아주니까 저한테도 5만 원, 여러분한테도 꽂아주니까 만약에 레퍼럴 없이 들어가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레퍼럴 코키즈하고 엠브레인하고 틱톡은 제가 링크 걸어드리고 제 레퍼럴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택이고 내부 광고는 저 레퍼럴이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업비트 다 하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편하게 업비트로 계속 쓰셨던 게 K뱅크 쪽으로 모이시는 돈을 계속 모으셔라. 그러면 모이는 재미도 있고 그래 좋겠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따로 방은 있긴 한데 나중에는 정말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가능하시면 같이 이렇게 뭐 트레이딩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을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아직까지는 초대해 드릴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아직은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앱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DK님 혹시 이어서 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던져봐야지. 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좀 너너 그러면 엠브레인
엠브레인이 돈이 설문조사만 하면 돈이 그렇게 쉽게 모이진 않죠. 좌담회 같은 거 계속 보시다가 마음에 맞는 좌담회 있으면 좌담회에서 이제 돈 벌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저도 아직 하고 있진 않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독한 놈 하나 있거든요. 놈이라고 할게요. 친한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친구인데 트레이딩도 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트레이딩가 돈을 잃잖아요. 돈을 잃다든지 아니면은 좀 시드가 조금 이게 시드도 있는 놈인데 쿠팡 떼요. 쿠팡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쿠팡 뛰면은 자기 말로는 몸도 쓰고 힘들긴 하지 몸도 쓰고 돈도 받고, 그러면 이제 쿠팡 한 달에 두 번 뛰면 한 30만 원 정도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그걸로 트레이딩해요. 그래서 그걸로 트레이딩하면서 제가 그냥 한 달에 그냥 그걸로 모아서 한 달에 돈 100 정도 그냥 그 사이트로 그냥 모아서 그걸로가 트레이딩 하면서 그걸로 한 달에 또 벌어요. 그 친구가. 일단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업비트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아니면 해외 선물거래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일단 트레이딩을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게 실력이 늘거든요. 그게 아무리 강의를 듣고 아무리 책을 읽고 해도 여러분이 실전에서 깨지고 고민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찾아봐야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강의 들었던 게, 그래, 저때 강의를 했던 게, 그때가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또 나만의 방법, 기법도 찾아가고, 원래 사람마다 트레이딩하는 정답이 없거든요. 다 자기만의 기법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이 다 따로 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트레이딩 꾸준히 수익이 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지만 수많이 깨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자기가 수익이 꼭 날 수 있는 필살기 가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스캐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5분봉, 10분봉, 15분봉 보면서 초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만의 필살기가 있거든요. 그 필살기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그 포지션만 들어가면 최소한 승률이 80% 이상 나오는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필살기가 있는데 그 필살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피똥 싸고 있어요. 제 필살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데 그 시나리오 매매를 가지고 시도 분할로 분할 매수 매도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장기로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시드를 크게 해서 쭉 들어가면서 한번 크게 먹고 나오는 그런 게 제 필살기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 가지고 고배치고 하는 거는 제 필살기는 아니에요. 저기 필살기는 아닌데 그래도 큰 손실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에테크를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 이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실 때 최대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최대한 생활에 버든이 안 가는 그런 시드를 일단 여러분이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아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트레이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앱테크를 통해서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모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드가 저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저는 그냥 현물에서 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안전하다기보다는 현물에서도 수익이 유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근데 500만 원 이상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이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 레버리지 예를 들어서 10배로 한다라고 하면 청산이다 가면 10 반대 방향으로 가면 청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10배로 하면 10% 내에서는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도 잡아보고 손실도 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500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 그러면 다음 달에 또 500불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멘탈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 두 가지 실전 경험을 익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물 시도를 해서 계속 내가 경험치를 계속 쌓아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장단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큰 시드를 한 번에 딱 넣어서 거기서 한 번에 깨져보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게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드가 작으니까 한 500불, 그래 10배 1000원 안 넣고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도박처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시드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진지함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드를 오늘 에테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이 500불을 5천만 원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시드를 500불을 가지고 10배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불에 10배 하면 500만 원의 자금을 시드를 운용하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앱테크를 통해서 어렵게 번 돈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5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마인드로 트레이딩을 하고 실전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실전 경험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송에서 사람들이 시드를 처음부터 크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시드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뭐 1억, 뭐 한 1,000만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 이게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이빨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조금 포인트는 여러분이 각자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앱테크를 소개해 드린 거는 고정적인 앱테크를 통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 수익을 창출한 거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잘 관리를 해서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는 실전을 하는 거를 활용을 해라. 단순하게 그냥 앱테크를 모아서 10만 원 벌었네 하고 맛있는 거 족발이나 하나 사 먹어야지, 술이나 한잔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렵게 앱테크를 모은 거를 오늘 강의 들어오신 자체가 트레이딩을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500 USD 선물 거래를 하셔라. 그리고 마인드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절대 예를 들어서 50만 원 가지고 비트 넣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데 이 5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초심의 행운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원리 원칙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는 절대 앱테크로 번 돈 이상은 내 돈은 절대 넣지 않는다. 내 돈은 절대 넣지 않는다. 라는 원리 원칙을 딱 세우고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도 들은 거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먼저 중요한 추세선.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꺼보시고 이렇게도 꺼보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추세선을 정말 제대로 끄시는 분이 초보자들 분들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세선을 최대 여러분이 끄고 싶은 거, 내 추세선을 이전에 끄시는 분 보면 여러분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추세선에. 추세선도 보면 이게 여러분의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객관적으로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원리 원칙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바람이 추세선에 녹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강의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세선을 끊는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추세선이라는 게 뭘까요? 추세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추세를 이어지는 선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안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강의를 드릴 텐데 나중에 강의 자료가 있긴 있어요. 제가 머티리얼이 있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텔레그램에다가 읽는 자료도 제가 일단 올려는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차라리 제가 영상으로 녹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녹음한 거를 차라리 돌려보세요. 녹음한 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처럼 짜게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추세선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추세선이라는 게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있고 하락 추세선이 있겠죠. 추세선은 딱 두 개예요. 심플하게 하면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상승 추세선을 보면 이거겠죠. 고점과 고점을 요게 상승 추세선이겠죠. 그럼 하락 추세선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 여기만 맞다 치고,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게 상승 추세선이다. 쉽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하락 추세선은 여기 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걸 하락 추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 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끌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맞았다, 여기까지 들어갔다 치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 딱딱딱 맞으니까 이게 상승 추세선이니까요. 정답은 노. 그래서는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추세선을 끌으려고 그러면 정답은 뭐냐? 1차적으로 여기는 추세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세선을 끊고 싶다. 여기 추세선을 어떻게 끌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요게 이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추세선을 끄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시면 좋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락이 있다고 하면